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석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남의 창의성의 코너에 두 분의 장군님을 모셨는데요. 군인의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신다면. 작년도에 참모총장 임기를 마친 47대 김용우 대장입니다. 현재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과 전쟁 그리고 문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을 가르쳐 온 수학 교수입니다. 그럼 두 분은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삶을 사시다가 이제 2의 인생을 시작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먼저 우리 총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원론적일 수 있지만 군인이라는 거는 그 본분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젊어서 군대 들어갔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을 갖지는 못했지만은 군 생활을 하면서 또는 퇴역 이후에도 내 인생이라는 건 국가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다. 내가 함께 머무른 공동체, 사회,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특별히 안보라는 공공재를 내가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늘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어떻게 다시 제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군과 후배들을 위해서 지혜나 경험, 지식들,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장군님은 그 교수부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그때 어떤 좀 이런 보람을 느끼셨는지. 예, 교수부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했던 것이 국가관, 역사관의 확고한 사명을 갖도록 하는 작업하고 글로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오픈된 그 마음을 갖도록 생도들에게 그런데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39기로 네. 입교했는데 졸업 성적이 우수하셔가지고 육사 교수요원으로 네네. 선발되셨는데도 아니다, 나는 야전으로 갈란다, 나는 군인으로 살란다 하셨다는데,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혹시 그런 선택에 후회는 없으셨나요? 저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육사 교수요원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네네.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전역하기로 되어 있는 선배 특별한 케이스로 징집이 되셨어요. 그래 야전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생활도 있었고 교수 생활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럼 난 좋다. 난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인터넷에 있던 내용은 제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시군요. 제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군 생활을 오래 하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뭐 전역 후에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네. 강의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정책 자문 활동도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대한민국 방산 전시회 네네.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무기체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이 나으십니까? 아니면 저녁 전이 나으십니까? 둘 다 뭐 좋은데요. 지금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글쎄요. 인생이란 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야죠. 우리 장군님 어떠십니까? 지금 전역하신 이후의 삶이.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제가 육사 교수를 했지만 이제 소대장 했던 게 제 야전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친구들하고 그 전방의 그 병사들이 GOP 라인에 있는 독서 카페 기증 운동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지금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사업을 그 친구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군인이라고 하면 뭐 저는 군 생활을 되게 짧게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규율을 따라야 되고 정해진 뭐 어떤 절차대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군인도 좀 창의성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직되고
다치고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죠. 과거의 전사를 볼 때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수단과 또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평시부터 열리고 자유로운 사고를 갖추지 않고서는 절대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창의가 필요한 집단이 군대죠. 그렇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위협도 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또 적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창의성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좀 덜할까요? 뭐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전쟁이라는 거는 같은 방법으로 이겨졌던 적이 없잖아요. 항상 새로운 시대의 변화 또는 적의 위협의 변화에 맞게 상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되게 필수적인 어떤 기본 소양이다. 네, 기본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제 육사에서 많은 어떤 생도들을 교육하시면서 창의성 교육에도 되게 좀 역점을 두셨나요? 적보다 훨씬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의력이 있으려면 굉장히 재밌어야 된다. 학생들 공부나 하는 일이나 군대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고는 나가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공부도 아주 쉽게 재밌게 하자. 저도 뭐 교육을 하다 보면 좀 어떻게든 그들이 좀 몰입하게 하려면 좀 재미를 느끼게 도와주는 게 제일 기본이더라고요.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뭐 쭉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경험이 하나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대북 전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휘관 시절에 탈북단한테 전단을 이제 띄우게 되면 북한 초소에서 그걸 보고 고사포를 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조성되고 혹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전단이 1km 정도 고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기구가 공중으로 부양하는데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선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부하들이 시켜가지고 1km를 상공을 바람 방향으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우리 작전 지역 내에서 분석을 해서 역으로 안전지역이 어딘지를 판단해봐라. 만약 그 지역에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떻게 띄우더라도 북한이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선지기에서 불필요한 어떤 도발, 긴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관 시절에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군인도 좀 뭔가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준비하는 전문 집단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쟁이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이제 전투나 전장이 일어날 건데 소위 이제 노 배틀필드, 노맨 또 노 컴뱃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학자들이 많이 제시해요.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나는지 또 사람이 전장에 투입이 되는지 전장이 어디 있는지 그런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초실시간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초연결돼서 초진화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군인들도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추세로 어떻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걸 충분히 알아야 되겠고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전장 환경에 잘 접목해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전투력으로 발휘되도록 소위 이제 군사적인 어떤 혁신, 개선 혁명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지 않으면 결코 경쟁력을 갖춘 전투 집단으로 거듭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융합과 그런 변화 속에서 정말 변화가 많이 필요한 집단이 군인일 수 있겠네요.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미래를 선도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해야 되는 집단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국방과 과학기술과 미래 네. 이 세 가지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만나야만 혁신이라든가 미래 전장력, 미래 전출해야 하는 걸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과 과학기술과 미래.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국방도 과학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과학도 국방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게 좀 합쳐져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이겠네요. 네, 그렇죠.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신뢰하려면 군이 적절히 변화해서 믿고 나의 생명과 안위를 네. 맡길 수 있는 군이 되려면 그런 어떤 현대적이고 첨단을 걷는 군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아, 그러네요. 제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리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셨고 네, 그런 변화를 이미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미래의 직업으로 군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군대가 매력적이잖아요. 아, 네. 직업 안정성도 있고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군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커다란 공동체 또는 국민이라는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를 평시부터 지향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집단, 그게 저는 이제 군인의 삶이 아닌가. 뭐 군인이 뭐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기업인이 되든가 뭐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겠다. 그게 참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복도 멋있잖아요. 아, 네. 그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는 과감히 군대에 들어라. 대우나 뭐 보수도 그렇게 다른 기관이나 집단에 비해서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데 기여를 하고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야 군인 이런 거 좋아 이런 꿈 꿔도 괜찮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군인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특히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자부심을요. 네. 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의무가 허국이에요. 허국. 네. 최고의 허국의 일선에서 우리 군복을 입고 국민과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군인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자부심,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싶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자부심은 그런 어떤 지킴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지키는 사람들이 더 느끼는 느낌이 더 강하겠네요. 나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기가 있지만 소중함을 잘 모르기도 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하지만 직업적으로서의 매력이라면 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자부심. 어찌 보면 군인의 역할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 그렇죠. 네. 크게 보면 이제 우리 그렇죠. 이제 국가라는 이제 공동체의 안전, 행복 이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이렇게 군 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시고 또 장군님까지 되셨었으니까 그 자부심을 겁나 많이 느끼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감사를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대라는 조직, 그다음에 그 속에 몸담고 있는 군인들이 우리랑 전혀 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야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구나. 앞으로도 그러겠구나라는 좀 안심이 되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렸으면 싶은데 이제 개인적인 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정말 작은 것부터 좀 큰 것까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좀 큰 거는 이제 군과 국가의 발전. 특히 제가 이제 총장 시절부터 도약적 변혁이라는 군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군대 내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국가 차원의 커다란 변혁으로 이끌어지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영역에서 제가 요즘 드론을 배웠어요. 나중에 드론으로 손주도 올 수도 있고요. 드론이 일상화되는 세계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더불어 살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도 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도약적 변혁이라는 그런 어떤 큰 가치에 계속 좀 기여를 하고 싶으신 꿈과 개인적으로는 드론을 또 새로 배우셔가지고 취미 활동도 되시고 군과 연결되는 부분도 한번 좀 접목해 보실 수 있겠네요. 사실 저도 드론 오래전부터 좋아하거든요. 별로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대학 안 되는데. 그 드론 몇 대 정도 망가뜨려 보셨습니까? 망가뜨려 보진 않았는데 조종 시간이 중요해요. 2대 정도 날려봐야 그 정도 날려봐야 드론 좀 날렸구나 합니다. 2대 꼬라박아 봤거든요. 자격증이 없으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 장군님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꿈이라고 보다는 어떤 스스로 바람. 나라에 대한 것은 그 갈등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줄어드는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평범한 것이 연속되는 것이 가장 비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좀 더해서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역사의 연속성, 한반 이런 걸 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들이 유엔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군을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에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앞으로 우리 군인된 사람들한테 열어줬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꿈을 제가 되게 의미 있는 꿈을 그렇습니다. 우리 두 장군님의 꿈이 이루어지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 꼭 반드시 그 꿈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그 두 분의 장군님을 모시고 어떤 남의 창의성 코너에 군인에 대한 이야기, 또 복무 시절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들하고 뭐 앞으로의 이루고 싶은 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뭐 소감이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경험은 있지만 우리 이제 신정호 대표님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거는 처음인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받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제 자신이 좀 정리가 되네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음에 뭔가 좀 더 멋진 자리에서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해봤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느낌? 저도 지금 전에 말씀이랑 거의 그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리 안 된 것 같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믿음은 우리 신정호 대표님께서 정리해 줄 것 같다. 이런 안정감도 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바쁘신 와중에 이곳 찾아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군인들이 어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되게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또 많은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정말 멋지다, 장하다, 당신들 덕분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분이 계속 또 힘써주시면 앞으로 이제 군인의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이든 아니면 실제 현직에 계신 많은 군인들도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군생활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